담백하고 좋네요. 봐봐, 어디냐면요. 질문 먼저 해봐. 과제용 사람들 질문.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가운데 페이지로 보세요.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거 끝내고, 그 다음에 역학식도 조금 들어갈 거예요. 면직 운동이 위아래로 운동. 대륙. 그치. 위아래로 운동해야지만 대류 운동이 있을 수 있겠지. 위아래로 운동하려면 아래쪽의 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지. 질문해봐, 푸는 것 중에. 너 아이패드에서 질문해. 안 가져왔어? 데이터 안 돼서 안 돼요. 그럼 질문하고 체크해야 질문했어. 체크 한번 했어? 네. 톡으로 나한테 질문해라. 넌 질문. 너밖에 없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없어? 네. 다 안 했네, 여기까지. 근데 한 10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지금 아까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1시간 조금 덜 했거든? 1시간 정도 했는데 약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2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과제는. 응? 너랑 그 정도 안 걸렸지? 끝낼 수 있어요. 꼭 해오세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때 하고, 우리 좋은 시간 보여줬잖아. 그리고 시험까지 지금 7주 남았습니다. 7주. 근데 할 게 되지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시키는 대로 쫓아오세요. 봐봐, 34페이지 부탁했어요. 내가 오늘 34페이지. 34페이지 봐봐. 34페이지. 그거 34페이지. 너도 기출비있니? 네. 아니, 기출비는 과제로 나갈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도 기출비 복사되어 있으니까 교재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참고로 풀어도 돼요. 34페이지 봐봐. 34페이지고. 가운데 페이지로 34. 아, 너 없니? 지갑 때문에. 가져가자. 됐어? 봅시다. 일단 요거를 잠깐만 보면 지각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이 뭘까?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의 원인은 우리가 지구 시스템한테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 3개 있었잖아. 가장 99.8% 99.8% 맞나? 99.9인가? 아니 99% 이상 지구한테 에너지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99%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죠.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 있었잖아. 저거 시간에 했어요. 그치? 뭐 있어?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 이게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모든 에너지원의 99% 이상이 태양 에너지라고. 99.8일걸? 998인가? 0.000. 하여간 이게 다야.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중에서. 그 다음에 영향 주는 에너지원이라 지구 내부 에너지고, 그 다음에 또 영향 주는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였어. 이게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라고. 그 중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 얘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지각 변동이에요. 어떤 효과가 생겨?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조산운동, 멘틀의 대류, 외핵의 대류, 그런 게 있습니다. 안 쓸래. 다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지구가 영향을 받아서 지각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지각 변동이 뭐냐면 지진, 화산, 조산운동가 있을까? 조산운동 이런 걸 얘기해요. 물론 이거 말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것들의 원인이 되는 멘틀의 대류도 일으킬 수 있고 외핵의 운동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몸딱 외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네도. 응?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각변동의 원인이 뭐라고? 지구 내부에너지, 지각변동이 뭐라고? 지진, 화산, 조산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조산운동은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야. 요즘은 이렇게 심각하게 산이 만들어질 정도의 지각변동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망하겠지. 옛날에 많았습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지진 화산의 지각변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진대라고 하고, 화산이 주로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세계 지도에다 막 표시를 본 거야 사람들이. 그랬더니 지진대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거의 위치가 동일하더라고. 거기 봐봐. 3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지진대와 화산대 분포 사진 있죠? 점점점 찍힌 게 지진대고 삼각형으로 그려진 게 화산대야. 어느 게 더 많아? 내 입으로 보면 보여요. 크게 뜨고 봐봐. 점점점이 더 많아? 삼각형이 더 많아? 진짜 보이니? 세 번은 오씨. 핑크 아닌데.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진대가 약간 더 많습니다. 화산대보다는. 어쨌든 간에 얘랑 얘랑 겹쳐요. 그러니까, 그치? 맞아? 응? 요 두 개, 지진대와 화산대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변동대라고 하고, 이 변동대가 어떻게 분포하냐면 띠 모양으로 분포하더라고. 띠 모양. 신기하게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분포하더라고. 문지는 둥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변동대가 위치하더라. 또 왜 그럴까 고민들을 많이 했겠지. 그치? 그러다가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 구조로 인하고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가 변동대가 지구 위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하면서 가설이 등장해.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가설을 했냐면 지구는 엄청나게 두꺼운 거의 100kg 정도 되는 돌덩이로 된 암석권이 있고 그 밑 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지, 이 바다, 이걸 여기를 멘트라고 합시다. 멘트. 여기까지가 대륙지각. 육지로 된 지각을 대륙지각이라고 하고, 위에 바다가 있을 때의 지각을 해양지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바다 있잖아. 내가 정확히 그렇지만 수심 3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도 그냥 대륙지각 취급을 해.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 지금 이따가 이해가 안 나요. 이걸 보면 대륙지각이라 해서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 이제 대륙부이라고 해가지고 한 수심 300m까지의 바다가 있는 곳도 대륙지각이야. 얘들아 동해안이라고 알고 동해안?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 동해안 거기 밑에 있는 지각이 대륙지각이야 해양지각이야? 그래 대륙지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니?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지만 거기도 대륙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지각이라 해서 육지만 딱 있는 게 대륙지각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알겠니? 수심 자체가 달라. 우리나라 동해안 헤엄치러 가면 헤엄칠만 해요. 근데 일본 앞바다로 이제 태평양 쪽으로 헤엄치잖아? 그럼 엄청 깊습니다. 거기는 좀만 가도. 일본에 보고 들어가면 수심 한 7,000m 정도 돼. 좀만 가면 일본 앞바다로 조금만 헤엄쳐가면 갑자기 수심이 한 7,000m 된다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멘틀이 지금 대륙지각은 두꺼워봤자 35km 정도 되고요. 해양지각은 한 5km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거 포함해가지고 멘틀 한 100km까지. 너무 조금 양심상 30이니까 이거 한 3배 정도 그려야 되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림에 자꾸 속으면 안 되잖아. 100km까지. 어디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해서 100km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해?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 완전 단단한 돌덩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한 거야? 이 암석권이 쪼개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걀이 진짜 지구랑 비슷한 거 알죠? 이제 달걀이 진짜 지구랑 비슷합니다. 달걀 삶으면 달걀 껍데기 있지? 그 껍데기 정도 되는 두께가 지각이야. 암석권이야, 암석권. 어? 지구로 쳐도 달걀 껍데기 두께 정도가 암석권이라고 100kg까지니까 원래 지구 반지름이 몇 킬로니? 지구 반지름이 6,400kg거든. 그러면 요 내가 지금 선보다 이렇게 요 정도 두께로 그렸잖아. 요게 지각이에요, 지각. 요 정도가 지각이야. 그 다음에 이게 6등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하면 이게 6,400 정도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암석권이냐면 지각으로 요 10km부터 해서 요 100km 정도까지. 100km 정도까지가 암석권이고 한 400, 1000이니까 한 400km까지. 한 400km까지. 한 요 정도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연양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실감난다 이거보다. 그쵸? 응? 시각은 그 지각 포함해서 여기서도 이제 하얀색 떠는 멘트인데 지각은 이게 지각이라는구나. 지각은 이게 지각이야. 진짜 이 충도가 지각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900까지니까 2,900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멘트야. 2,900까지. 여기까지가 멘트이구나? 저기까지가? 응? 이 정도까지가 멘트예요. 그 중에서 여기서 노란색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멘트인데 지각과 멘트를 포함해가지고 약 100km까지를 단단한 돌멩이인 뭐라고 해?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한 400km까지 이 정도까지지 400km까지를 연양권이라고 부른다고. 아주 멘트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이 암석권이랑 연합권은 멘틀의 상부에 있는 거야. 멘틀의 꼭대기에 있는 거, 제일 윗부분에. 맞죠? 맞아?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그쵸? 이 암석권, 이거 달걀 껍데기 같지 않니? 진짜 달걀 껍데기고, 여기 신자, 여기가 노란 자, 이런 자. 달걀은 똑같다는 거야, 진짜. 거의 반지름도 비슷해요. 비도. 그 달걀을 갖다가 내가 원래 탁 치면 그 달걀 껍데기가 조각이 나죠? 그것처럼 이 암석권도 이제 조각이 나 있다는 거야. 이 암석권이 한 10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여 개의 조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니? 다시. 지구는 지각을 포함해서 멘틀의 최상부 한 100km까지를 갖다가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그 암석권이 한 10조각 정도, 한 13조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조각 나 있고 각각의 조각들을 판이라고 한다고. 이 판이 막 움직여서 판의 경계에서 변동대가 있다는 거야. 그게 판 구조론이야. 다시 판 구조론이 뭐라고? 지구는 암석권이라는 단단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조각난 판으로 되어 있고 그 판들이 움직이다가 판의 경계에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걸 판 구조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왜 지지를 못 받았냐면 왜 움직이는지 설명을 못했어요. 처음에. 판들이 왜 움직여 그러면? 야, 달걀 껍데기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판들도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차이점이야, 달걀이랑. 얘는 근데 뭐가 있니?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연합권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가 유동성 뭘로 돼 있어? 고체로 돼 있고. 얘가 뭐하는 거야? 대류현상이잖아요. 멘틀의 대류가 어디서 일어나? 안 돼서 안 일어납니다. 여기서만 딱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들이 움직인다. 이 멘틀이 대류 엄청 느려요. 이게 물이 아니잖아. 야,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액체가 아니라 고체인 놈이 대류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느려.
1년에 1cm도 못 움직여. 1cm도 못 움직인다, 1년에.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는데 1년에 1cm.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 천천히 움직이지, 지금 판도. 자, 여기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거기 봐봐. 34페이지 밑에 보면, B에 보면 1번에 판 구조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보다 암석권 조각입니다. 이 판의 경계에서 이것들 움직이면서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완전한 이론. 왜 움직인다? 암석권 밑에 있는 판 아래에 있는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판 이동의 원동력은 연약권에서의 멘틀의 대류다. 그리고 이 판이 봐봐 100% 그런 건 아닌데 판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무슨 판? 위에가 대륙지각으로 더 속겠지 판이 대륙지각으로 되어 있는 대륙판과 해양지각으로 하나가 있으니까 얇겠죠 판이. 해양지각으로 되어 있는 해양판으로 나요. 근데 이제 얘네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의 판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얘들아 판 자체가 그냥 통으로 조각이 좀 잘 잘라지면 해양판만 있고 대륙판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잘 안 잘라져요. 깨다 보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붙여줘가지고 판 하나에 이쪽은 해양판, 이쪽은 대륙판 그럴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쨌든 판은 크게 위에가 육지로 되어 있는 대륙판과 바다로 되어 있는 해양판으로 되어 있고, 야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 어느 게 더 무겁지? 해양지각이 얇지만 더 무겁잖아. 마찬가지예요. 얘가 더 얇지만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큽니다. 훨씬 더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면 해양판이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 됐니? 이렇게 나와줍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볼래? 지도 보면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 이 변동대가 가운데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뺑 둘러서 분포하는 거 저거 맞아? 그래서 제일 유명한 변동대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하자. 판이 이게 둥그런 자야. 판 태평양 변동대라고 해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에 여기서 90% 이상이 여기서 일어나요. 되게 유명한, 이거 심지어 별명도 있어요. 얘는 판태평양 변동대를 갖다가 별명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 불의 곳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요. 하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새끼 불의 곳이 이렇게 별명까지 있습니다. 우리 좀 기억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진짜 판의 경계 그림 나와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화산 때 지진 때 분포 그림이랑 유사한지 확인해보면 진짜 유사합니다. 판의 경계랑 지진 때 화산 때 모양이 진짜 유사해요. 완전 신기해. 거의 나스카판이라고 보여? 보이죠? 그 나스카판 사이에 두고 판의 경계가 둥글게 있지? 그거 봐봐. 변동대 그림도 둥글게 돼요. 그 부분은. 판의 경계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상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판의 경계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이 판이면 판의 경계가 멘틀이 이제 요 밑에 연합권이죠. 연합권 이거 두께 이게 100kg니까 야 이게 판이 있잖아. 판이 윗부분은 지각이고 밑에는 멘틀인 거야. 두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연합권 멘틀로만 이렇게 주는 연합권이 있는데 요 두께가 한 300kg 되고요. 요건 한 100kg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독성 고체였으니까 대류현상이 나옵니다. 아래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땡글땡글 도는 대류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야? 멘틀이 이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경계에서 멘틀이 어떻게?
상승하는 무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주로 어디가 이 암수권이 어디가 부셔지냐면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부셔져요. 안 그렇겠니? 멘틀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봐봐 어떻게 움직여 여기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달라붙어 있죠 여기가 같이 움직인다고 이거. 그러면서 여기가 쪼개진다고 보통. 여기 어떻게 되겠니?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충돌하겠지. 그치? 주로 멘틀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하강하는 곳에 경계가 생겨요. 상승하는 곳에 생긴 멘틀이 이렇게 연합선에 멘틀이 대비운동에서 상승하는 곳에 생긴 판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멀어지는 이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부르고 멘틀이 하강하는 곳 판가판이 충돌하겠죠 여기는 이런 경계를 갖다가 다 띄겠잖아 발산의 경계냐 여기를 발산의 경계라고 부르고 멀어지는 게 발산이죠 이 충돌하는 경계를 뭐라고 해?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한자리에서 수연 배웠니 수연? 극한 배웠니 극한? 극한 배운 사람? 리미트 극한? 극한했어? 극한했니? 극한했어? 이런 기억 못 봤어? 애니콘 뭐 무한대 건다 근데 봐봐 n분의 1이야 그럼 뭐에 수렴하니? 그래 이게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라고 수렴이 그치? 1분의 n이야 그럼 무한대로 발산 이게 발산이야 멀어지는 그런 수업에서 나오는 이건데 그냥 지구학에도 써요 다시 발산은 서로 멀어지는 거 수렴은 서로 모이는 거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멘틀이 상승하는 곳은 발산 하강하는 곳은 수렴 또 하나 있습니다 경계 이렇게 생긴 경계가 있어요 위에서 본 거야 판을 이게 왜 판이?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판이고 여기가 이제 멘틀인데 얘가 일로 가고요 얘는 일로 가요 그러면 봐봐 여기 무슨 경계일까? 방금 전에 했는데 여기가 무슨 경계? 그치 판가판이 멀어지니까 발산이죠? 여기도 발산이네 그쵸?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는 무슨 경계?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서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어긋나는 경계가 있다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이 보존형 경계는 주로 어디? 발산과 발산 사이에 있어요 알겠니? 맞아? 아니야 야 그럼 이거 무슨 경계야? 얘는 속도가 빠르고요 이리로 가는데 느려요 그럼 여기 무슨 경계? 발산 멀어지겠지? 나 보고 있는 거 맞니? 앞에 놈도 빠르니까 뒤에 놈이 천천히 쫓아가니까 씨 여기 멀어질 거 아니야 발산이라고 상대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둘 다 멀어지지 않아도 돼요 한 놈이 쫓아가도 걔가 더 느리는 발산인 거지 반대로 더 빨라 얘가 얘 천천히 가는데 그럼 여기 뭐가 돼? 이건 수렴이 되게 가까워지니까 알겠니? 둘이 이렇게 충돌 안 해도 된다고 상대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 밑에 풀어봐 세 번째 지금 풀어봐 빨리 1, 2, 3 방금 들었기 때문에 안 보고 있을 수 있죠?
기억나? 1번부터 볼까요? 답변? 잘하구나. 읽어봐요. 얘들아,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지도주고 처음 딱 찍은 다음에 거기가 무슨 경계니?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무슨 지형 생기니? 그렇게 물어본다고. 이따가 우리 여기다 정리해보자. 됐어요? 1번 시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어디서 활발하니 이게? 변동대에서 활발하죠. 변동대가 뭔데? 지진대랑 화산대를 합친 겁니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점이 화산대,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점은 지진대. 4번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좁고 긴 띠 모양으로 합시다. 그것에 나와 있는 대로 선 모양도 되고요, 배 모양도 되고요, 줄 모양도 되는데, 만약 너네들이 여기를 갖다가 선 주원식으로 나왔는데 너네가 선 모양 이렇게 서면 틀리게 할 것 같니? 맞게 할 것 같니? 그게 낫죠. 띠로 합시다. 띠로 맞게 그냥 그렇지. 2번 지각 포함해서 약 100kg까지의 두께인 A를, A를 갖다 물어보는지 어떻게 하냐고. 키로 써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거 문제가 약간 양심이 없어요. 거기 딱 봐도 100kg 아닌 것 같은데 A가 안 그러냐? 대륙 지각이 몇 킬로야? 30kg인데 A가 100kg로 보이는 너네는? 아니잖아. 그러면 양심상 이 문제 될 때 100kg 지점에 옆에다가 그 A 끝나는 지점에 옆에다가 100 써놔. 100km라고 최소한 그건 써줘야지만 A가 안 섞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니? 그치? 동의하지? 전화해줄래 그냥? 이거 오투구나? 오투 출판에 전화해줄까? 써놔. 100kg라고 하니까 A 끝나는 지점에다가 100kg 써놔요. 그래서 암석선입니다. A가. B는 뭐야? 그냥 B는 멘틀이지 그냥. 연합권 아니에요. 연합권은 A 끝난 다음부터 해서 400kg까지. 맞죠? 틀렸습니다. B에서 그 연합권에서만 그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쵸? B는 멘틀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지만 밀도는 더 작죠. 맞는 말이에요. 3번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판의 이동 속도는 연간 수미터 정도이다. 수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1년에. 야, 1년에 수미터면 큰일 나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만약에 발사능경대야. 여기 우리 학교가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자고 일어날 때마다 1m, 몇 미터씩, 몇 센치씩 멀어져가지고 1년 지나면 1m 멀어지고 수미터 한 10m 멀어지고 막 2년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100m 멀어. 진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까웠거든? 동네가? 근데 경계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멀어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그렇잖아. 지각의 변동은 주로 판의 중앙부. 판의 중앙부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판의 중앙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승상지라고. 승상지. 판의 중앙부. 승상지. 저거나 판의 중앙부를 뭐라고 한다고? 승상지. 맨날 늦어. 깜빡했다고? 너무 일주일에 한 번이면 교재 있어? 정치 좀 핀터? 어렵지? 숙제도 안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숙제도 안 해놨지 그러면. 또 병신.
내가 오늘 학원 오기 전에 교육을 받고 왔어요. 무슨 교육을 받았게? 해커스에서 1타 강사가 있어. 그 강사가 무슨 세미나에 접속해가지고 또 학생 관리 요령이라든지 수업 노하우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듣고 왔어요. 응?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고 숙제를 제대로 해놓게 만들면 되는데 잘 가르치지 않아도 과제를 공부하기 관리만 잘해주면 된대요. 체크하고 그러면 애들 성적이 오르고 애들도 많이 오는데 숙제 안 해올 거냐고. 마지막이야. 다음 주에 나와나오면 노래 한 곡? 응? 오씨, 쟤 노래하는 거 아니야? 너 노래 잘하지? 노래 한 곡. 처음 진짜. 봐봐. 다음 몇 번이야?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중앙 아까 얘기했죠. 순상지 가능합니다. 순상지 아물간 몽골 같은 데야. 몽골 걔네들은 태어나서 지진 화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판의 정가운데 살아가지고. 그 다음 멘틀의 대류는 판에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다. 맞죠? 멘틀의 대류 어디서 일어나는데? 연약권에서 일어납니다. 연결아. 자, 연결아 이제 판의 경계 한번 살펴봅시다. 딱 봐도 올라온 거죠. 너희들이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외웁시다. 우리 내가 정리해줄게. 이쪽에다가 대기준호를 이거랑 유사하게 드릴 건데 요거랑 참고하세요. 버리지 말고 가져다면서 외워. 아니 판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판 이름을 몰라도 돼요. 이 판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판의 경계가 무슨 경계가 어디에 있고 그때 생기는 지형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 일단 봐봐. 발사력 경계를 먼저 봅시다. 발사력 경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멘틀이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거. 멘틀이 뭐 하는 거? 상승하는 곳이에요. 맞죠? 아니야. 그래서 판이 멀어지는 곳이야. 야, 판이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판이 이렇게 멀어지면 밑에 있는 연합권의 물질이 슬금슬금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식어 안 식어? 유동성 고치였던 게 식어가지고 다시 단단한 뭐가 돼?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그래서 이 발사력 경계 근처에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땅 나이를 잴 수 있다니까? 이 땅, 이 암석, 이 돌멩이는 몇 살인지를 잴 수가 있어요, 나이를. 대박 아니야? 돌멩이의 나이를 알 수 있다니까. 걔가 생겨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는지. 안 신기하니? 어떻게 재는데? 돌멩이 나이 어떻게 재까? 물어봐? 똑똑 뺐어. 어떻게 재? 안 궁금하냐? 거짓말 표정이. 돌멩이 나이 어떻게 재?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있잖아. 그 어떤 특정 원소가 다른 걸로 변해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게 얼만큼이나 절반 딱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이거의 절반이 다른 물질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항상. 그걸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돌멩이가 있었는데 이만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어. 절반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야. 이만큼 변했어. 그럼 이 몇 년 된 돌멩이야? 일단 절반 변하는데 몇 년 걸려? 30년. 그럼 남은 거에 또 절반 변하는데도 또 30년. 그럼 남은 거에 또 절반 변하는데도 30년. 이거 거의 90년 된 돌멩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이를 재보면 판이 생성되는 곳이 전부 다 애기들이에요. 말들이 다 어립니다. 돌멩이니까 판이 생성되는 곳이어서 생기는 지형이 뭐가 있을까?
생성되는 지형. 일단 우리가 판의 종류가 무슨 판이 있었냐면 대륙판이 있었고 해안판이 있었지. 그러니까 판이 멀어지는 것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사력 경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대륙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발사력 경계가 있을 수 있겠고,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발사력 경계가 있을 수 있겠지? 맞잖아. 판의 종류가 두 종류니까. 맞니? 근데 이건 없어요. 왜 없냐고? 그냥 지구에 없어, 이런 게. 대륙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판의 경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땅덩어리,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을 가지고 있는 판.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그런 발사능 경계와 바닷속에서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발사능 경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 완전 대단합니다. 땅이 땅이야, 땅 말 그대로 갑자기 땅이 계속 멀어지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밑으로 꺼지겠지? 그러면서 계곡이 여기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땅이 꺼지면 밑에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륙판과 대륙지방이 멀어지는 곳은 이렇게 생겼어. 계곡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모로 이게 수천으로 모로를 두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물이 흐르는데 보통 이제 밑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 막 올라와가지고 지하수가 데워지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열곡대. 뜨거운 계곡이라는 뜻이야.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봤니? 골룸이라고 알아? 골룸? 절대 반지 몰라? 나중에 한번 봐봐. 골룸은 알지 않냐? 골룸은 들어보지 않았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절대 반지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봉인하기 위해서 그 난쟁이 같이 생긴 애 있어요, 주인공. 걔가 끼고 도망가는데 골룸이 걔를 쫓아가지. 여기 벽 이렇게 가판에 여기 길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계곡에서 가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쫓아가고 있으면 벽 따라가고 여기서 골룸이 막 이렇게 벽 타고 쫓아가. 그런 장면은 여기 막 김 올라오고. 진짜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거기서 찍었죠. 열국대가 생겨서 봐봐.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경계는 바닷속이야. 바닷속. 바닷속에 있는 해안판과 해안판이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면 얘는 바닷속이니까 압력이 됐다 싶어가지고 틈이 생기면 밑에 게 이렇게 찌부돼서 올라와요. 위로.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밖에 기압이 크니 별로 이렇게 미는 효과가 별로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계곡이 되는 건데 얘는 여기 밑에 삐져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돼? 식어 올라오면서. 그래서 뭐가 되니? 해저 화산이 생긴다니까? 그게 식어가지고. 이 해저 화산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 경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산맥을 형성해요. 해저 산맥이 생겨. 화산으로 된 해저 산맥이 생겨.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태백산 넘어가려면 뭐 대관령 미시령 넘어간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구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해령이라고 불러. 해령. 해령이 뭐라고?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생긴 해저 산맥이에요.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계속 뜨거운 물이 분출되니까 여기 분하고 있는 쪽은 이렇게 툭 꺼져가지고 녹아서 툭 꺼져가지고 이렇게 계곡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큰다이거든. 이것처럼 열곡대처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곡이라고 불러. 열곡대라고는 안 부르고 열곡 이렇게 불러. 그치? 다시 생기는 지형 발산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 뭐 생긴다? 열곡대가 생긴다.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열곡대랑 해령이 생긴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세계 지도를 보면 이런 지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거기 보면 세계 지도를 자기장에 보면
그쵸? 어디냐면 이 열국대 유명한 데가 여기 아프리카에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긴 지역이 있지? 여기 요즘엔 난리 난 데 있잖아. 그게 뭐지? 무슨 뭐라고 그게 이라크가 맨날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데 있잖아. 무슨 해요.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여기 따라가 이렇게 생긴 여기가 뭐야? 이쪽에 이렇게 열대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위치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호르무즈에 여기서 밑으로 딱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에? 동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 열대 이름이 뭐냐면 동아프리카 열대라고 해요. 저거나 거기 동그라미 치고 거기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돼 있죠? 거기입니다. 거기 열국대예요. 동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해요. 저거나 동그라미 치고 역시 어떤 놈이 이상하게 적히면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다시 표시를 주긴 할 건데 야 여기 지도랑 똑같잖아. 그쵸? 됐니?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합니다. 유명해요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아이슬란드하고 있는데 요즘에 시험이 잘 안 나와서 이쪽에 보면 섬 하나 있어. 보이니? 맨 지도 오른쪽 위에 여기 섬 하나 있는 거야? 어?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열국대라고 해요. 열국대 두 군데 있는데 요즘에 여기 잘 안 나오죠. 저거나 아이슬란드 열국대 어디야? 거기 옛날 섬 하나 있잖아. 화장실 가요. 이 섬 안 보여? 여기 섬? 여기 섬 여기 섬. 이 섬 가로질러가지고 섬이 쪼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에 가면 그 뜨거운 물이 흐르는 이렇게 생긴 아까 내가 그림 그렸던 저 계곡이 여기서 찍었어. 반지해지 않고 이 아이슬란드에. 그 다음에 해적은 유명한 데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죠? 여기를 태평양이라고 해요. 태평양 동쪽에 보면 여기 나즈칸판이 있고 나즈칸판이랑 태평양판이 멀어지는 여기 경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뭐야? 태평양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런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 우리 해령 찾는 거야 지금. 찾았니? 그 나즈칸판이랑 태평양판 사이 여기 나즈칸판이랑 태평양판 사이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야. 표시하고 저거 동태평양 해령. 됐냐?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한 해령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서양인 거 알죠? 이게 태평양, 이게 대서양. 대서양, 이 아이슬란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는 경계가 하나 있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서양 중앙을 가로준다. 그래서 중앙해령이라고 해요. 이거 전부 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아무데나 갈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대서양 중앙해령 조금 있지. 야, 잘 들으면 지금 수업을 열심히 잘 듣잖아? 그럼 한 방에 외워줘요. 진짜야. 너네 걸 똑똑해가지고 잘 집중해 들으면 한 방에 외워줍니다. 그림 지금 표시하면서 표시했냐? 이름 써놔. 표시하고 왜 안 쓰는 거야 이건 씨. 썼어요. 지도까지 주면 끝. 발상 경기 이게 답니다. 됐죠? 수렴한 경기가 뭐지? 수렴한 경기가 봅시다 이제. 지금 나 120도 놔둬야지. 수렴한 경기 봅시다. 수렴한 경기는
수렴형 경계도 마찬가지. 멘틀이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상승하강? 하강하는 곳이에요. 멘틀이 하강하니까, 봐봐. 내려가니까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를 일로 움직이게 하겠지. 계속 충돌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가 밑으로 파고들면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점점 녹아가지고 없어져요. 여기 판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 근처에 있는 판의 나이를 재잖아? 다 늙은이들이야. 나이가 많습니다. 되게. 됐니? 판이 소멸하는 것이다. 어? 얘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좀 있겠죠.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있겠지? 얘는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를 충돌형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섭입형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은 둘 다 밀도가 유사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충돌하면 봐봐. 밑으로 안 내려가, 씨. 서로 무겁게 내려가야 되는데 밀도가 비슷하니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돼? 휘어진다. 그런 경계예요, 여기는. 부셔지거나 휘어져요, 아니. 근데 여기는 아니야. 대륙판과 해양판이 훨씬 더 밀도가 크잖아.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고 해요, 섭입. 얘는 해양판인데 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 텐데 보통 보면 몽땅 해양판이 아니야, 한 놈은. 거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해양판인데 뒤쪽은 뭐야? 대륙판으로 돼 있어요, 막. 그래서 밀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가벼워. 그래서 해양판 하나가 가다만으로 돼 있는 해양판이 주로 파고 들어가죠. 이제 섭입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땅과 땅이 대륙 충돌형 수렴형 경계. 땅과 땅이 충돌하면 어떻게 한다고? 한가판이 충돌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휘어진다니까. 옆에 쫙 계속 밀면 어떻게 돼? 휘어지지. 휘어지는 걸 뭐라 그래? 땅이 휘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니? 휘어지는 걸 뭐라 그래? 축곡이라고 해. 또는 어떤 일도 가능하니? 앞에 이렇게 힘을 가하면 휘어지기도 하지만 부셔지기도 합니다.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부셔지면서 하나가 올라가지 이렇게 부셔지는 걸 단층이라고 해. 단층. 끊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얘가 이거 봐봐, 경계면이 비스듬하거든. 보통 끊어질 때 경계면의 위쪽을 갖다가 우리가 상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하반이라고 해요. 하반. 상반이 요 경계를 타고 올라갔지.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알바를 좀 했거든. 과외하면서 다른 알바도 많이 했어요. 근데 놀이방에서 알바해봤니? 놀이방 있잖아. 거기서 알바해 좀 있거든.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하시는 놀이방 내가 좀 바람 받다 해가지고 주어버니까 놀면 뭐하냐고 나 꽂아넣어가지고 거기서 알바했는데 뭐 하는 거냐면 가서 딴짓 안 해요. 봐봐. 재밌어요. 그 미끄럼틀 있잖아, 미끄럼틀. 둥근 봉 같은 게 막 들어가는 미끄럼틀, 대짜 빠른 미끄럼틀 있어. 거기 앞에 서가지고 거꾸로 못 올라가게 애들 이렇게 단속하는 그거 하는 거야. 4시간 동안. 나 딱 4시간만 했는데. 근데 이런 미친 꼬마니들이 계속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처음에 좋게 얘들아 웃으면서 얘들아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 이런 4명이 시키고 내가 잠깐만 딴 데 보면 또 올라가고 열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일로와. 미끄럼틀 밑에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4명 추루로. 근데 그때 걔네 부모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놀이방에 왔는데 애들 벌써 못하고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 미끄럼틀 반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끄럼틀 위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반이. 그럼 내려가야 정상인데 올라갔으니까 반대니까 이걸 역단층이라고. 거꾸로
거꾸로 올라갔다 그래서 미끄럼틀 위에 있는 놈이 내려와야지. 다시 서로 간에 회감정 양쪽에서 막 미는 힘이 생기면 땅이 휘어지거나 역단층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표면보다 땅이 지표면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산이 생긴다니까. 야! 지금 외워야 돼요.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이 안 그래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놀 시간도 부족하잖아.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 와중에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언제 하는 거냐면 공부는 수업 시간 수업 들으면서 학원도 마찬가지야.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수업 듣는 거랑 공부랑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 듣고 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지 그러지 말고 수업 들으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시험 공부도 학교 수업 들으면서 끝내는 거야. 얘들아 따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따로 하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언제 노니? 이 젊은 제일 좋은 시절에 취미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추억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놀아? 학원 다니고 그거 갖다 집에서 공부하려면 지금 같이 하자고 집중해서 하면 지금 다 끝낼 수 있어.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그때 다 끝내요. 필기까지. 유학본이 나와. 수업 끝나고 나면 그 수업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메모지라든지 노트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때 끝내는 거라니까. 그럼 시험 기간에 뭐해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야 돼. 진짜로.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 외우라고 빨리 할 수 있어. 다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밀도가 비슷해가지고 내려가는 놈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막 힘이 가해지다가 땅이 휘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 산이 생긴다니까. 이런 산을 뭐라 불러?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산맥이 생겨요. 알겠니? 충도형 수렴형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이 생겨요. 대표적인 지역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야. 어딨니? 왜 두 줄로 그러는지. 육지 쪽에 있는 해변을 보면 돼요.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데죠? 여기가 여기 인도거든? 인도 위쪽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두 줄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 여기 삼각형 여기 위에 봐봐. 여기 삼각형 위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습곡산맥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봅시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는 무슨 지역이냐면 봐봐. 이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대륙판의 종류가 잘 봐. 이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 피곤하니? 여기까지는 하고 줘야 되는데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봐봐.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잘못하면 대륙판의 종류가 두 개 됐죠? 위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대륙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런 경계가 있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데 이런 경계도 있어. 대륙인데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해양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이런 경계가 있다. 차이점 이해가니?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가 두 종류가 있다니까. 바다가 좀 있는 대륙판이 있고요. 바다가 없는 대륙판도 있겠지. 이해 갔어? 생기는 지형이 좀 달라. 생기는 지형이 달라요. 일단 공통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계곡이야. 경계에서 생기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계곡.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구라고 부릅니다. 해구. 해구가 공통으로 생겨.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
이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쫙 밑으로 쓸려가지고 깊게 야 이거 진짜 씨 지금부터는 자면 안 돼요. 제가 졸았어도 뭐가 생긴다고? 해구가 뭐라고? 계곡입니다. 바다속 깊은 계곡 수심이 6,000m 이상 돼요. 6,000, 7,000 깊은 제일 깊은 곳은 8,000m나 돼. 8,000m면 1기압당 10m당 1기압씩 증가하니까 8,000m 밑에 들어가면 몇 기압이야? 800기압이야. 오늘 800기압이면 사람이 6기압 이상 되면 죽어요. 어? 얘들아 6기압 이상 되면 죽는다고. 800기압이면 그냥 세부치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찌그러집니다. 누군지 아니? 어? 어쨌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얘 봐봐 얘부터 얘 봐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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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돼? 높은 열감력에 의해서 땅이 녹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마그마가 생겨. 이렇게 마그마. 마그마가 뭐야? 마그마가 암석 녹은 액체 성분을 마그마라고 해요. 맞아? 걔가 요 대륙판에 지각이 좀 연약한 부분을 타고 올라와서 화산이 생겨요. 화산. 근데 수심이 얕다 보니까 모두 밖으로 드러난다고. 이게 화산 아니야? 너네가 알고 있는? 화산섬이 생겨. 화산섬. 근데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판의 경계에 따라가지고 쫙 생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의 경계, 이게 대륙판 위에, 얘들아 잘해야 되는 게 해안판 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타고 들어가서 대륙판 밑을 녹이는 바람에 대륙판 타고 올라가서 대륙판에 있는 바다를 건너뛰어가지고 생기는 산이기 때문에 대륙판 위에 생기는 거야. 여기 대륙판 위에 좀 화산섬이 생겨요. 이렇게. 윙 둘러가지고 판의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다. 호 모양으로 생긴다고 해가지고 호상, 호 모양으로 일부러 호 모양으로 판의 경계에 따라서 호 모양으로 생긴다고 해서 호상, 섬들이 늘어서 있다고 해서 열도 이렇게 표현해. 다시 대륙판과 해안판이 출발하는 경계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다? 호상 열도가 생길 수 있어요. 화산 섬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일본이 돼요. 일본. 어디? 일본 보이니? 일본이 4개의 화산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호모양으로 들어서 일본 열도. 이게 대표적인 뭐야? 호상 열도의 예야. 호상열도에는 뭐라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호상 열도에는 뭐라고? 일본 열도.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일본 열도 앞쪽에 가면 대륙판이 끝날 거 아니야? 여기 해안판이지? 대륙판과 해안판이 이 경계에서 뭐 생겨? 여기는 일본 해구가 있겠지. 맞냐? 저거 빨리. 해구는 대표적인 데가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거기 그림상에 보면 어디야? 일본 찾을 수 있죠. 여기네 여기 그쵸? 여기 우리나라 그 앞에 일본 여기 필리핀강 위쪽에 됐죠? 됐니? 그 다음 여기 봐봐야 돼. 여기서는 야 뚫고 올라와가지고 화산섬이 생길 일은 없죠? 여기는 뭐 생기냐면 이게 해안판이 타고 들어가면서 이 대륙판이 계속 미니까 대륙판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휘어집니다. 휘어지면서 뭐가 돼? 습곡산맥이 생겨. 이 습곡산맥이랑 좀 달라요. 이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생겨서 생기는 습곡산맥이 돼서 땅덩어리만 있었기 때문에 엄청 두꺼운 땅이 그래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좀 녹는 물질이 생겨도 위로 못 올라와. 그래서 화산이 없어 여기는.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 생기는 습곡산맥에는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얘는 다르다. 얘는 땅이 휘어지면서 있잖아. 여기 군데군데 여기 가생이 부분 이런 데서 여기 가운데는 아니고 가생이 부분 같은 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 화산 활동이 있는 습곡산맥이 생겨.
그래서 생기는 지형이 잘 봐. 정리. 대륙판과 해안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는 생기는 지형이 호상열도, 해구, 요런 대륙판과 해안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이 생긴다. 대표적인 이 습곡산맥이 어딨냐면 여기 남아메리카라고 써있는 거 보여? 거기 선 따라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 두 줄로. 여기 산맥이 있어요. 습곡산맥이. 여기 습곡산맥이 있습니다. 나지카판이랑 아메리카판이랑 만나는데 거기 습곡산맥이 뭐니? 유명한 안데스 산맥이에요. 들어봤죠?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여기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습곡산맥이 두 종류야.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알프스 히말라야 습곡산맥과 대륙판이랑 해안판이 만나는 여기 안데스 산맥입니다. 알겠니? 둘 다 습곡산맥이에요. 오케이. 어떤 선생님은 진짜 그림 보면 진짜 끝내주기 잘 그렸던데. 괜찮지 않니 그래도? 괜찮지? 수업을 들으면서 보면 괜찮은데 이게 안 듣고 이 그림만 보면 낙서한 줄 알아요. 됐지? 근데 응. 그 대륙판 아래로 해육판이 간 거잖아요. 저기 대륙판 아래 여기? 아니 그러니까 바다 없는 대륙판에 여기. 이거 그 아래 그림. 여기. 그래서 해구가 왜 생겨요? 거기가 뚫려요? 해구? 네. 해구는 뭐가 해구냐면 이게 땅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나는 요 경계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무조건 해결해야 해구는 이렇게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해안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봐봐, 여기 V자 보여? 요 V자가 해구인 거야. 여기 V자, 그걸 해구라고 부르는 거야. 저거는 대륙판 위에 있는 거야? 그래, 대륙판이 있고 밑에 해안판이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 V자 생기잖아. 경계에서. 해안판, 대륙판. 이게 해안판, 이게 대륙판이야?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V자 생겨야 거야. 그게 해구야, V자가. 근데 바다가 왜 바다가 없어? 바다 쪽에 생기는데.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바다 쪽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바다 쪽에, 해안판 바로, 이 판의 경계에서 생긴다고, 딱. 됐지? 여기 있는 해구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페루 칠레 해구나? 페루 칠레 아까져 있다고 해서, 페루 해구라고 해요, 페루 해구. 여기 페루 해구. 여기 페루 해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도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이제 하나만 남았다.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가까워지는 관계. 거기 딱 봐도 필리핀판 보이니? 필리핀판? 해안판이죠? 거기 필리핀판 찾아봐요. 해안판이지? 그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데서 섬들이 막 있는 거 보여? 화산섬이잖아 이게. 이건 대륙판과 해안판이 만나서 생긴 섬들이에요. 그쵸? 맞잖아. 근데 여기를 좀 애매해요. 여기는 바깥쪽이라서 이쪽을 필리핀 섬들이 있는 데 있지. 거기를 해안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에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도에 안 나와있어. 좀 그런데 필리핀도 있어. 여기죠. 이게 필리핀판이 있는데 요 해안판과 요 해안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 그림상에 맞아? 여기 그쵸? 여기에 딱 봐도 이쪽에 있는 해안판이 좀 더 무거워 보이잖아? 필리핀판이 옆에 육지도 있고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 여기에 해구 생기죠? 여기 진짜 유명한 해구 있다? 들어봤을걸? 마리아나 해구라고? 가장 깊은 해구 있어. 마리아나 몰라? 그런 거잖아. 영화도 많이 나왔어. 마리아나 해구 탐험하다가 잠수함 터지고 막 그런 재밌는 영화 많은데 여기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저거나 마리아나 해구. 해구 생깁니다.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 만나는 경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섬들 생겨요. 당연히 호상열도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 대륙판과 해안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호상열도도 생기고요. 해구도 생겨요. 마리아나에 생기죠. 대표적인 예로. 니? 그 다음에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나는 경우에 여기 하나 더 요즘에 잘 나오는 건데 여기 보이냐 여기? 여기 위쪽이랑 다 바다죠? 여기 얄루산 해구라고 있습니다. 얄루산 해구.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나는 대표적인 해구예요. 얄루산 해구. 그 섬들도 막 지금 눈에 잘 너무 지도상에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쿠릴 해구래요. 네, 여기 일본 열도랑 일본 해구랑 만나는 여기 요쪽에 있는 게 여기가 쿠릴 해구. 여기 얄루산 해구 그렇죠. 얄루산 해구는 해안판이지. 쿠릴은 해안판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애매해요. 약간 바다가 너무 많이 있으면 해안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 화살표 있는데 여기에 가는 거 여기 얄루산 열도라고 합니다. 얄루산 해구, 얄루산 열도 생겨. 섬들이 여기 몇 개 있어. 이 모양, 목걸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걸이처럼 생겼죠? 목걸이 모양으로 해구와 섬들이 이렇게 분포해. 됐습니다. 그래서 지형들 다 봤어요. 오케이? 정리가 되니? 안 되죠. 근데 이제 뭐야? 이제 좀 이따 교재 보면서 정리하면 정리된다. 지금 10분 쉬었다가 30분부터 해서 교재 보면서 밑줄 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걸 외워줄 거야. 교재 보세요. 이제 프레시 하면 여기 표 나와 있는 데 있죠? 시법사시 판의 경계에서의 시각관으로 판의 경계의 종류는 발산, 보존, 수렴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그림 진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이 그림 보고 어디가 발산이고 어디가 수렴이고 어디가 보존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거기 보면 양 끝에는 뭐예요? 양 끝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죠. 그쵸? 맞아? 맞냐? 왼쪽은 뭐야? 대륙판과 해안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로서 거의 서륙대라고 보이지? 해안판이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호상열도 생기는 거 보이니? 여기서 뭐 생긴다? 호상열도, 그 다음에 해구 생겨요. 대표적인 예로 일본 열도 얘기했습니다. 일본 해구랑 기억나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수렴형 경계 또 있네. 해안판과 대륙판이 만나는데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 쪽인가 봐. 그쵸? 해구와 스콕 산맥 생기지. 맞아? 해구 칠레 해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봐봐. 해령 있네요. 해령.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 생기는 해령. 그 다음에 해령과 해령 사이.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 사이가 보존형 경계야. 아니? 그 밑에 봅시다. 하나하나 볼게요. 발산형 경계부터 보자. 해안판과 거기 나이 볼까 나이? 거기 나이 한번 보자. 지형부터 볼까? 1번 지형. 해령 해저 산맥입니다. 해구 골짜기죠. 호상열도 섬 화산 섬들이야. 여기까지 뭐야? 수렴형 경계에서 생기는 발산형. 해령은 발산형, 해구랑 호상열도는 수렴형. 그쵸? 맨 밑에 스콕산맥 수렴형이지. 얘도 변환단지 뭐지? 이거 아니면 좀 이따 할게요. 그 밑에 나이 봅시다. 나이. 대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나이가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죠? 거기 영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해령이라는 뜻이야. 해령. 거기서부터 해서 멀어짐에 따라 양쪽으로 멀어질 테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 보자.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는 경계. 뭐 생긴데? 해령 생기고, 그 다음에 해령 그 꼭대기 부분에 열곡이라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생기는 지역은 해령과 열곡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랑 기억나지?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이랑 여기 어디? 동아프리카래. 동태평양 해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다음에 화산활동 당연히 일어나고요. 당연히 화산활동이 일어나겠지. 일어나고요. 지진이 발생하는데, 얘들아, 지진을 보면, 잠깐만. 지진 좀 봅시다. 지진을 보면, 지진이 이제 땅속에서 발생할 거 아니야?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올라오려면, 진원이라고 해요. 진원. 그리고, 야, 지진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울산의 땅 밑에서 발생했다는 거잖아. 근데 왜 울산이라고 해? 이 진원에서 제일 가까운 지표면 여기를 진앙이라고 해. 진앙. 우리가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할 때 진앙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니? 진앙이 뭐라고? 지진이 발생한 진원으로부터 해서 제일 가까운 지표면을 얘기하는 거야. 요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의 종류가 달라져요. 진원이 깊은 곳에 생긴 지진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깊을 심자를 써서 신발지진이라고 해요. 신발지진. 그 다음에 제일 얕은 곳에 생긴 지진은 진원이 얕은 곳에 있어. 그런 걸 얕을 천자를 써서 천발지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지진은 뭘까? 깊은 곳은 신발, 얕은 곳은 천발, 가운데는 중발, 가운데니까 중발지진. 자, 어느 피해가 심할까? 당연한 거죠? 땅속 깊은 곳에 지진 발생하면 피해가 약하게 별로 없겠지. 야, 우리나라가 볼까? 그래? 여기 우리나라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일본이잖아, 일본. 여기 호상열도예요. 일본은 우리 이제 여기 땅을 보면 여기가 일본이잖아. 일본은 천발지진이야. 꽝 하는 게 같은 진원이 얕은 곳이야. 근데 우리나라 봐라,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 신발지진이지 주로.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 피해가 가장 큰 거예요. 주로 신발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불쌍하지? 바로 천발 위에 생겨. 좀 있으면 얘들아 뉴스 봤니? 좀 있으면 일본에 대지진 발생할 거라고.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 막 그런 얘기 들었어? 대신에 일본 여행이 싸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도 못 싼 것 같아. 이게 지진이라는 게 있잖아. 왜 생기냐면 이렇게 내부 지구 내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계가 있어가지고 버텨. 처음엔 버티고 버티는데 그 에너지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가 못 참을 정도 되면 그때 어긋나면 생기는 게 지진이에요. 주기가 있다니까. 그러고 나면 해소되는 거야, 그 에너지를. 그럼 다시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지? 그 다음 지진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어나, 보통 지진은. 그래서 이 일본 열도의 앞쪽에 일본 열도 동해안 따라가지고 그 큰 지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다시 생길 즈음이 지금이래. 지금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내에 100%가 안 된다. 그러면 일본 망한데 거의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본.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지진이랄까? 얘는 주로 천발지진. 왜냐면 여봐, 이거 뭐 파고드는 게 없잖아. 발사능 경계는 위에서 깔짝대니까 천발지진만 일어나요. 그래서 피해가 좀 커요. 됐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사능 경계. 열곡대 생긴다고 했습니다. 열곡대 그림에 당연히 화산활동도 있고요. 천발지진이 생기겠지 주로. 됐냐? 그 열곡대가 계속 확장하면 해령을 형성. 해령이라는 표현 쓰기 좀 그런데 지하수 위에 뭐 지하수 안쪽에 무슨 화산성 같은 게 생기나? 열곡대가 생긴다고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수렴형 경계 볼게요. 수렴형 경계. 일단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 이걸 충돌형 수렴형 경계라고 한다 했어. 맨 밑에 있네. 뭐 생긴다고?
습곡산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그 대륙판이 하나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려놨죠?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내려가는 게 끊겼잖아. 그리고 중간에 쭉 있지가 않아. 거기 위에 그림 봐봐. 서리평 다른 것들은 밑으로 쭉 있지? 근데 얘는 끊겨 있잖아.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쵸? 그래서 얘는 섭입인데 좀 파고드는데 많이 파고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천발 아니면 중발까지만 생겨. 미술천하. 여기 대륙판에서는 천발에서 중발까지의 지진이 생기고요. 화산 활동은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뚫고 나오질 못해. 땅이 화산 활동 없습니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어. 대표적인 예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섭입형 수렴형 경계를 봅시다. 해안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는 뭐 생긴다? 습곡 산맥도 생기고 해구도 생기고 호상열도도 생겨요. 호상열도 우리가 안 그려놨네. 대표적인 게 습곡 산맥 이름 뭐라고? 이거밖에 없어. 안데스 산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페루, 칠레 해구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륙판에 바다가 없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바다가 있으면 일본 해구. 일본 해구 생겨. 일본 열도라는. 그리고 얘는 화산 활동이 있는 습곡 산맥이에요. 대륙판에서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섭입형은 무조건 천발, 중발, 신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거. 마리아나 해구. 되게 유명한 해구 생기고요. 호상열도 당연히 생겨요. 그쵸? 호상열도 생기고. 필리핀, 뭐 그런 얄루산 해구 그런 것도 생기죠. 그 다음에 천발, 중발, 신발 다 있겠지, 당연히.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 볼 건데, 보존형 경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미국이야, 미국. 미국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보존형 경계가 있어서 여기 있는 판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판은 일로 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가 이제 LA거든, LA. LA고 LA에서 별로 안 멀어요. 앞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지금 사이가 상당히 멀어졌대, 동네 사이 보니까 진짜. 옛날에 걸어서 5분 걸릴 30분 걸린대. 대박 아니야? 그쵸? 여기 생기는 지형이 뭐냐면 이게 이제 땅이 끊어져 버리는데 여기다 그렇게 그냥 봐봐요.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서 발산형 경계랑 발산형 경계 사이에 생기는 얘가 보존형 경계인데 여기 땅이 찢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런 지각이 생겨요. 땅이 찢어지면서 오씨 오씨 여기 땅이 찢어진다. 근데 이게 단층이 보통 단층이 땅이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졌어? 빗면이 생기면서 빗면이 생기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비스듬히 생기죠? 땅이 찢어지는 게. 근데 얘는 아니다. 너프를 이렇게 엇갈리니까 거의 수직으로 생겨, 찢어지는 게. 그래서 여기 얇은 통로가 있어요. 통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게 땅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탁 파인 이런 단층이 생긴다니까? 수직인 단층이. 이런 걸 무슨 단층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찢어진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변환 단층. 생기는 지역이 뭐냐면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생기고 대표적인 변환 단층이 여기 LA 있는 쪽에 있는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영화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생겨요.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 봐봐, 얘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 하나밖에 없죠.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는 아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 없었죠? 맞아? 그 다음은 화산 활동 없는 유일한 곳이에요.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 생기는 여기도 화산 활동은 없다고 봅니다. 됐니? 시험 잘 나오겠지. 화산 활동 없는 곳이 어디라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랑 보존형 경계. 오케이?
됐냐? 외워지니 좀? 좀 정리가 돼? 그림 지저분한데 제대로 된 그림 넘겨봐. 38페이지. 좀 더 깔끔해 보이죠? 그래요. 지금 쓴 것들이 정리되어 있네요. A 봐봐. 알키 테스트 한명 시켜야지. A 뭐 생긴다고? 동아프리카 열국대 기억나? 아프리카 동쪽이잖아.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고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발산형 경계는 무조건 천발 지진만 생기니까 화산 활동도 무조건 있고 열국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령이 어디죠? D 봐봐. D D에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대서양 중앙에 쭉 있잖아. 그쵸? 이것도 발산형 경계 됐니? 그다음 수렴형 경계 봅시다. 여기 오 C 봐봐. C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이랑 서로 만나는 경계네요. 그쵸?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C 해구 생겨요.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화산성도 거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F 봐봐. F 대륙판과 해역판이 만나는 그런 수렴형 경계죠. F 여기 뭐 생긴다고? 습곡산맥이 생긴다고 해서 기억나? 무슨 산맥? 이름이 뭐였어? 안데스 산맥 생겨요. 안데스 산맥. 그 습곡산맥 써놔. F에다가 안데스 산맥 이름 알아야 돼요. B에 생기는 거랑 다르잖아. B는 뭐야?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죠. B는 맞아?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생기잖아. 습곡산맥. 그쵸?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 더 해도 일본 해구도 있고 사실은 얄루산 해구도 있고 그치?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외워졌지? 대충 외워지지 않니? 만약 못 외웠다 아직 안 외워진다. 됐지? 끝!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앞에 넘겨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여기 37페이지 봐봐요. 여기 보면 지진과 화산 활동의 피해와 대책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화산과 지진 한번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봐봐. 지우다 다. SC50 얼마 지적은 내가 봤지. 빔 프로젝터를 쓰면 좋은데. 화산. 자, 화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죠? 뭐가 나온다고 여기 있는 게? 나는 옛날에 멘틀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멘틀이 액체인 줄 알았고, 우리가. 약간 느낌상 멘틀은 왠지 흐물흐물한 액체 같은 거 같은 느낌 안 드니? 옛날에 액체인 줄 알았어. 어릴 때. 멘틀 고체예요. 어? 고체야. 여기서 나오는 게 멘틀이 아니라고.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서 땅속에 이렇게 고여있는 마그마가 나오는 거죠. 마그마. 그치?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화산가스가 분리되고 나머지가 줄줄줄 흐르죠? 이걸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 액체지. 그 다음에 펑펑 하면서 돌덩이도 막 이렇게 튕겨서 나와요. 그쵸? 뭐 고체 성분도 나온다고. 이거 갖다가 화산 쉐셜물이라고 해요. 쉐셜물.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옵니다. 땅속에서. 이 화산 쉐셜물은 좀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제일 큰 놈을 화산 암괴라고 하고 이 불규칙하게 생겼어요. 얘는 좀 크고 규칙적으로 생긴 큰 놈도 있겠지. 동글동글하게 생긴 놈도 이런 화산탄이라고 해요. 화산탄. 크기 비슷해요. 화산 암괴랑 제일 큰 놈이고 그 다음 작은 놈이 뭐냐면 화산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작은 놈은 너네 아는 건데 화산 재래라고 하고 여기다 더 작은 것도 있다. 재보라고 화산 먼지 같은 거 화산 진이라고 해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화산 제스처는 구분이 됩니다. 화산가스는 성분이 뭘까?
그 쾌쾌한 무항 냄새 알아요? 무항 냄새. 달걀 썩는 냄새 비슷한데. 무항 냄새. 이 사람 황 때문에 나중에 부릅니다. 화산 근처에 가면 이 냄새가 진동해요. 내가 화산에 간 적 있잖아. 일본에서. 그 일본 화산 관광 상품이 있어요. 화산에 있으면 케이블카가 연결돼 있거든? 이거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 지나가서 볼 수 있어, 군함으로. 내가 이거 신청해가지고 산속에 있잖아, 당연히. 대절 버스 타고 1시간 반 넘게 갔어요. 근데 케이블카 탔니 못탔니 내가? 못 탔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되게 활발해가지고 케이블 타고 운행을 안 한대. 멀리서 그냥 연기 나는 것만 구경했네. 그래서 밑에 이제 이 유황 온천음악이 나올 거 아니야, 뜨거우니까. 그 온천에다가 달걀을 삶아서 팔아요. 약간 녹슨 철 색깔이야, 달걀이. 유황 냄새만 나는. 그거는 까먹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인데, 가는데 1시간 반, 좀 넘게 오는데도 1시간 반이니까 거의 3시간, 4시간인데 거기서 1시간 정도 우리 그 달걀 먹고 오니까 5시간이잖아. 하루가 그냥 갔어요. 일본 가서 여행 갔다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 다음 용암은 얘들아, 너네 영화 보면 용암이 막 흘러내리면 달려서 도망가죠? 가능할 것 같아? 개지게 빠른다 용암. 자동차 타고 전속력으로 가도 못 도망갈 정도로 빨라요. 그 비 오는 날 밖에 물 흘러내리는 거지 금융 그 정도 빠르게 내려옵니다. 절대로 용암 쫓아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도망 못 가. 일단 용암이니까 그렇지. 엄청 빨라. 이게 화산인데 이 화산은 좋은 점도 좀 있어요. 무슨 좋은 점이 있니? 관광 상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서 높은 열과 함정이 생기니까 새로운 광물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다음 화산재가 처음에 안 좋아. 왜 햇빛을 가리니까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치? 근데 그게 오래 좀 지나고 나면 무거워져가지고 밑에 떨어지면 땅 위에서 이 비료 역할을 좀 할 수 있대. 뭐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대. 물론 대부분 안 좋죠. 이용이 어딨냐. 화산이 뭘 이용해. 화산은. 봐봐. 37페이지 여기. 화산의 이용 봅시다. 화산지대에서 생긴 온천,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분출물,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화산재 같은 거 특히. 그 다음에 대저화산에서는 염류를 제공해. 직권에 있는 물질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체도 여기서 생겼다고 봐요, 보통. 뜨거운 에너지가 많은 화산 근처에서 생명체가 최초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한 광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열 발전도 가능해요. 뭐 이런 게 이용하는 거 꽤 있네. 그래도 화산은 피해는 뭐 알고 봐도 알아요. 당연히 안 좋겠지, 그렇죠? 대책. 야, 언제 터질지 예측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얘들아, 화산 예측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합니다. 언제 터질지 알면 다 피했지. 불가능해요. 전조가 생겨도 안 터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는 거야.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화산은. 그래서 어떡하자? 화산 주변에 제방도 쌓아놓고, 그래도 이게 제방 다 녹여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지. 얼마나 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화산에서 멀리서 살면 되지? 그쵸? 일본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백두산 터질 가능성이 있대는데 멀리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다 핵폭탄 터트려가지고 영화 봤구나? 백두산 터지면 큰일 난대요 진짜. 우리나라가 뭐야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진은 좋은 점이 있을까? 그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 알아보고 광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그 정도지 지진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피해는 됐다고 하는데. 대책 없습니다. 매진 설계. 야, 지진을 어떻게 대책을 하니? 땅이 흔들린다는데. 아니 일본 같은 대책이 있으면 그 일본 그 탄핵 경계에 살잖아 걔네들. 대책이 있으면 지진 안 일어나게 하겠지. 맨날 싫어한다고 요즘에 난리예요 맨날. 그치?
땅이 흔들리는 게 인간이 느끼는 공포 중에서 순위 안에 든대요. 내가 살고 있는 기반이 흔들리는 게 엄청 무섭대 생각보다. 너네 재밌죠? 옛날에 수업하고 있는데 뭐 지진 한번 나가지고 등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어? 난 몰랐죠 그것도. 계속 수업하는데 애들이 지진 났대. 무슨 지진이야? 그랬는데 진짜 지진 났더라고. 재밌지 너네들. 근데 진짜 무섭대요. 내진 설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건물 안 무너지게 설계하는 거 정도밖에. 됐죠? 야 지진도 좀 볼까? 아까 진원, 진앙 봤지? 야, 진도라는 말과 규모라는 말의 차이점 아니? 가끔 뉴스에 보면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울산에서 진도 4의 어떤 지진이 느껴졌어요 막 그러잖아. 차이점이 뭐니? 진도랑 규모랑. 일단 크기 자체가 달라. 진도는 로마자로 표기해요. 1, 진도 2의 지진, 진도 3의 지진, 진도 4의 지진 이런 식으로 로마자로. 얘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진도 7, 진도 6.5의 지진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진도는 있잖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피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피해 정도.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부터 먼 곳은 진도가 더 작겠지. 맞아요? 관측소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진도는. 근데 규모는 아니에요. 규모는 뭐야? 발생한 지진의 총 에너지값이야. 에너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지지 않아. 규모 얼마짜리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서 얘기하고 간에 그 지진은 규모 얼마짜리 지진인 거야. 차이점 알겠니? 규모랑 진도랑. 규모 7 정도면 건물 다 무너져. 7, 8이면 모든 건물이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근데 왜 안 무너져? 진도는 좀 다르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풀어봐. 4번, 5번, 6번. 이게 화산 쉘셜로도 있네. 쉘셜로. 이건 뭐야? 화산 쉘셜로. 그러니까 화산가스에 화산재 등의 지속된 먼지가 분출되는 현상. 온도 득다 크고요. 약간 밀도가 기체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산 좀 가라앉은 상태로 막 이렇게 그 용암 말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대요. 대포 쓰면 나오는 건데, 나 옛날에 대포 쓰면 대포를 펑 쏘잖아? 이 포실을 깨끗이 안 닦고 쏘잖아? 도넛이에요. 도넛. 통 쏘고 나면 도넛이 큰 도넛을 앞에 막 갑니다. 거기에 맞으면 넘어질 정도로 아파요. 유리창 깨고. 그런 거 비슷한 거겠지. 뜨겁고 훨씬 더 밀도가 더 큰 물질이야. 이제 풀어봐. 4번, 5번, 6번. 풀어 빨리. 알니? 됐어? 4번.
발산형 경계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고요. 대표적인 지형으로 해령과 열대가 생깁니다. 실험형 경계는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고요. 해구와 호상열도 스폭산맥이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어긋나는 경계고요. 변환 단층 생기지. 5번 해령 중심부에는 열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곡. 움푹 파인 계곡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지역이 생겨나요. 2번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성립되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령은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배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게 보존형 경계죠. 그쵸?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보존형 경계는 없습니다. 6번 화산재는 평균 기온을 하강을 시키지만 직권이 기권한테 미친 대표적인 예죠. 그쵸? 넘기세요. 풀어봐라. 숙제다. 어디까지 나면 왜곡되는 숙제가 얘들아 숙제가 거기 내신 한 단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필이에요. 당연히 기출필도 풀어야겠지? 기출필 15랑 15 몽땅 풀면 돼요. 됐니? 15, 16이구나. 맞네. 15, 16 두 개 풀어야 됩니다. 기출필. 아니야. 끝까지 풀어보자. 이 교재기랑 끝까지 다 풀어오면 돼. 안 해오면 노래합시다. 알았죠? 진짜 싫다. 안 나온다, 씨. 안 나온다. 태어나, 알았니? 아, 진짜로. 왜냐면, 이제 집에 가서 한 번만 숙제도 하면 외워줄걸? 안 그렇겠냐? 몇 번째인데.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아직 진도 안 나갔지, 여기. 나갔니? 약간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갈 때 한 번 더 들으면 진짜, 씨. 완전 외워지겠네.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역학 시스템 할 건데,